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에바일못도 바로 하는 사용법 시리즈, 오늘 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줌 시리즈를 첫 번째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기본적인 어떤 줌의 사용법과 그 다음에 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그 줌의 기본창, 이렇게 홈에 있는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요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요 위에 있는 카드를 보시고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 영상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홈의 네 가지 기능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의창 안에서 어떻게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의를 처음에 초대를 하고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회의실을 여실 때는요, 요 새 회의를 열어서 새 회의를 눌러 여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회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의 창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제 회의 개인 번호예요. 요 번호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회의실에 참가를 누르시면 회의가 시작이 자동으로 됩니다. 아니면 여기 편집을 누르시면은요, 회의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는 어떤 걸 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의 옵션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대기실 사용이에요. 대기실 사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고 게스트가 들어왔을 때 바로 회의실에 입장하는 게 아니고 대기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실이라는 곳에 일단 머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픈을 한 회의창에 친구 리스트에 지금 회의를 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뜨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참가를 눌러 주셔야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회의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회의실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실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의실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있고 나도 참여하고, 회의를 만드는 사람을 호스트라 얘기하죠. 나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도 참여하고, 거기서 권한을, 나는 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는 호스트라는 권한을 갖게 되고, 들어온 사람은 게스트의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호스트는 게스트를 제어하고 회의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의실을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참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회의를 만드실 때, 자, 호스트로서 회의를 만드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새 회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회의실에서 회의실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의실에 참가를 누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의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참가한 후에 여기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참가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셨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참가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른 카메라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카메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배경은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배경에다가 가상으로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크로마키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크로마키 같은 스크린이 파란색이나 녹색 스크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누르시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 이렇게 크로마키가 먹게 됩니다.
재밌죠? 이게 그냥 이거 없이 하는 거하고요, 이게 있고 하는 거하고 요 분위기나 해상도가 많이 달라요.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배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설정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비디오를 들어오면 이런 식의 세팅, 그 다음에 특히 오디오 세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디오 세팅은 여기에 스피커와 마이크 두 가지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저는 이 EVO4라는 거에다가 제 마이크를 연결을 시켜놔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맥의 컴퓨터의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지금 저는 제가 사용하는 스피커 또는 여러분들 헤드셋 있죠, 헤드셋을 찾아서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나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면, 요거는 벨소리죠.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 기본적인 맥 스피커로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요 입력 레벨이 올라가죠. 지금 마이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팅이 되고 나면 여기 채팅과 그 다음에 참가자를 설정을 하시고, 요 부분에 마이크와 그 다음에 비디오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비디오를 이런 식으로 끄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서 비디오가 꺼지죠. 키게 되면 다시 들어오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음소거를 하면 오디오가 꺼지고 음소거를 누르면 오디오가 켜집니다. 단지 여기에 비디오나 오디오 이 아이콘이 안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요 옆에 화살표 명을 누르고 서브 메뉴에서 고르셔야 돼요. 고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설정에 가셔서 오디오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어쨌든 요 화살표 창으로 바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참가자의 리스트 옆에 마이크와 비디오 표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비디오나 오디오를 꺼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안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저희는 대기실 사용을 체크를 했었죠, 그죠? 대기 사용하거나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회의를 잠금하거나, 그 다음에 참가자한테 호스트이기 때문에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권한을 화면을 참가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주거나, 아니면 채팅 또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그 대기실 부분을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걸로 해서 회의를 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말기로 이 안에 회의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 들어오면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 이거는 목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갤러리 보기로 표시할 수 있고요. 발표자 중심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하신 나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제 계정 가지고 두 개 다 들어왔기 때문에 회의실 기능이 구현이 안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 옆에 들어올 때 대기실 리스트가 뜨고요. 거기에 들어와도 되는지 수락하는 것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 같은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 호스트도 뜨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옆에 더보기를 통해서 추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내가 모두에게 할 건지 특정 누군가에게 비공개로 채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을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 채팅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다음에 대상과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호스트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채팅을 모두에게 공개하거나 모두에게 비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내용을 보시고, 자, 그래서 채팅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런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장 시 참가자가 들어올 때 띵 하고 소리가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리 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 소리 재생하거나 회의 잠금이나 이런 것들, 대기실 이런 것도 여기서 실제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설정도 했지만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초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저와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초대를 보내면 링크가 이런 식의 링크들이 갑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의 내용들을 초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회의 중에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신 게 화면 공유죠. 그래서 화면 공유는 일단 한 번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지, 여러 참가자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누구만 할 수 있는지, 호스트만 할 수 있는지, 모든 참가자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컴퓨터에 띄워놓은 모든 페이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클릭 공유를 하시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앱알못도 바로 하는 앱 사용법 시리즈 페이지를 공유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공유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걸 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렇게 서브 메뉴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에서 공유 중지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공유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죠. 화이트보드 같은 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주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선택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텍스트 하면 여기 글자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기, 원하는 걸 모아서 이렇게 뭐 원하는 형태로 모양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있는 박스나 없는 박스, 그 다음에 두꺼운 선, 가는 선,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스탬프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이라든지 뭐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X 같은 거 이런 식의 스탬프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이렇게 뭐 추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치면은 그 레이저 포인트 같은 그런 역할들,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 그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지우는 것들은 뭐 여러분이 툴을 써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식 같은 거는 이렇게 선 색깔, 두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뭔가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를 중지하고요. 제가 다른 걸 공유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앱알목 공유를 하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주석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띄워놓고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 베이직 1, 그 다음에 베이직 1에는 뭐 새 회의 참가하기, 회의 이런 식으로 연락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 두께나 뭐 글꼴 같은 거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석은 화이트보드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여러분이 공유하시는 이 페이지 전체에 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맥을 쓰니까 여기 이제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또는 유선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플레이 통해서 공유를 한다고 하면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를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른 거 설명하면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원하는 텍스트도 넣고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중요한 것들은 뭐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자 요런 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패드는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이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같은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무슨 앱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설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앱을 띄우면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하면 되죠. 자 직선으로 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탬프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추천 같은 것도 뭐 돌리고 여러 가지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기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아시면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페이지는 일반 페이지래요. 홈페이지 뭐 웹사이트를 공유하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주석이나 이런 기능으로 첨삭을 해가면서 수업이 가능하다 또는 회의가 가능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체크박스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컴퓨터 소리를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디오 클립을 위한 공유를 뭐 최적화 나와서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 보기를 하게 되면 그 화면을 뭐 적절하게 맞춰서 보여준다는 건데 뭐 저는 잘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화면창에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고급 그 다음에 뭐 파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고급은 아까 보신 것처럼 화면 일부를 내가 보여주겠나 아니면 화면 전체를 보여주겠나 아니면 컴퓨터 소리를 같이 보여주겠나 아니면 화면만 보여주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그걸 하고 같이 수업을 하겠나 이런 것들 고급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도 지금 있는 여기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폴더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나와져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복잡한 기능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복잡한 기능을 조합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눌러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은 뭐냐면 지금 회의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기록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창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설치를 해두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 전체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설정창 이야기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회의실에서 특이한 기능 하나가 여기 소회의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의실을 열어두고 회의실 내에 회의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들어와서 한 창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서 소회의실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소회의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소회의실에 할당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할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실 열기 이런 식으로 다 열거나 아니면 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그 다음에 요 반응은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 같은 거 뜨는 것들이고요. 요 더보기에 보면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회의하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옵션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설정창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 때 라이브 스트리밍까지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따로 설정해 두시면, 보통 그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OBS나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요 각 서비스마다, 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각 서비스마다 그 고유의 키 번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번호를 입력해서 연결을 시키면 바로 연결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부분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실 안에서의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의실의 기능이 요 설정에 따라서, 줌에 들어가면 요 설정에 따라서 회의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회의실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요 선택에 따라서 기능이나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러분께 그 회의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도록 튜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회의실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회의했던 어떤 기록 같은 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기록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전화 기능은 저는 써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가지, 아까 오디오나 이런 거 설정할 때 컴퓨터를 안 하고 전화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두시고, 어쨌든 회의와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회의를 종료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회의실을 생성을 하시고 할 때 기본적으로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하시는데, 이 더하기 버튼,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 예약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 예약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회의 시간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 회의 아이디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내 아이디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요건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 아까 보여드렸던 회의 설정 아까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아이캘린더 또는 구글 캘린더 또는 아웃룩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의 참가자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캘린더 많이 쓰는데요. 구글 캘린더 예약을 하시면 창이 자동으로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사항의 확인에 내용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회의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사파리를 쓰기 때문에 이 창에 지금 아무것도 안 뜨고 있는데, 여기에 사파리를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구글 미팅 비디오 컨퍼런스를 추가하겠냐라고 나오지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줌 미팅 컨퍼런스를 추가하겠냐는 내용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캘린더를 캘린더에 나와 있는 초대를 클릭하면 바로 줌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의를 하고 싶은 사람 이메일을 넣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요거를 추가를 하시면 세이브를 하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인비테이션을 보낼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해놓죠. 그럼 이제 내 캘린더에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 회의를 언제 한다고 메시지 온 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줌 주소가 들어있죠. 그죠? 요 줌 주소를 시간이 돼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줌워시 열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고요. 바로 회의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회의실 창에서 회의실을 여시고 시간과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구글 캘린더나 아이캘린더 뭐 여러가지 툴을 통해서 보내신 후에 거기서 참가하실 분들을 선택해서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시면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회의실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줌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첫 번째 수업에서는 줌의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이 홈의 4가지 버튼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제로 회의를 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또 회의의 게스트를 쉽게 초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줌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